좋아하는 사람 여기로 모여라. 평범한 풍경도 작품 사진으로 만드는 꿀팁들을 함께 배워볼까요? 지금은 SNS 시대 팔로워 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사진 잘 찍는 노하우를 알아봤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폐막 이후에도 전국의 강태공들이 화천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축제 폐막 후에도 연장 운영 중인 산천어 수상 낚시터와 새롭게 도입한 산천어 보트 낚시 덕분인데요. 개강을 앞두고 특별한 추억 쌓기를 꿈꾸는 두 여대생과 함께 화천 낚시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양양. 해안가를 따라 다양한 서핑숍이 자리하고 있고 오로지 서핑을 위해 양양으로 귀촌한 이들도 많은데요. 서울사리를 접고 양양 남해리로 귀촌해 서핑숍을 운영하고 있는 김진수, 최화경 부부의 바다에서 사는 법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월 24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명수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무서운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가 이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대국민 예방수칙을 개정 배포하기도 했었죠. 네, 이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요. 등교나 출근을 자제해 줄 것을 권고했고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땐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겠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무조건 좀 피하셔야겠습니다. 더불어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들과의 접촉 또한 좀 지양하셔야겠어요. 네. 예. 그리고 손 씻기 그리고 기침 예절은 기본적인 수칙이 될 것 같고요. 네. 더불어서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을 만지지 않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계속될 경우에는요. 관할 보건소나 콜센터에 문의하셔야겠고요. 선별 진료소를 좀 먼저 좀 선택해서 네. 진료를 계속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만 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네. 다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심혜인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리고 달리는 달달한 리포터 심혜인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가득히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네. 함께해 주세요. 네, 그럼 혜인 씨 첫 번째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제가 새해 들어서 지금까지 취미 찾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거 두 분 예. 아시죠? 네, 네. 근데 제가 드디어 취미를 찾았습니다. 그 취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게요? 네, 궁금하시죠? 머리 바로- 자르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네, 스타일이 네. 좀 바뀌긴 했죠. 네. 바로 찰칵찰칵, 바로 사진 찍기입니다. 여러분 오. 좀 사진 잘 찍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 사진을 잘 찍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알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수 씨도 사진을 정말 못 찍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성심성의껏 굉장히 열심히 찍어주는데도 네, 네, 네. 용석 씨랑 혜인 씨가 굉장히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사진, 본인 얼굴만 자꾸 찍으시니까 그런 아니 거 그런데 아니겠습니까? 제가 네. 알고 있기로는 혜인 씨도 그렇게 사진을 영 잘 맞아요. 찍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 사진 영 찍는 게 별로예요. 취미라고 하니까 네. 좀 무슨 의심이 가요. 소리입니까? 제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요. 네. 정말 사진 잘 찍는 꿀팁들을 배워왔는데요. 오. 사진 잘 찍고 싶은 분들 오늘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그동안 추웠잖아요. 기분 너무 좋아. 저 왔어요. 카메라 다 사셨나 이렇게 봐요? 사진기도 갖고 왔어요. 사진기 갖고 오라면서요. 네. 오. 네. 언제요? 갖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맘 먹고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좋은 카메라를 구입했다고요. 왜냐? 적금을 깼기 때문이죠. 어허. 오늘은 사진 전시회 보러 갈 겁니다. 네? 사진 전시회를 네. 보러 갈 거예요. 아니 사진기를 갖고 오라면서요. 근데 사진 전시회를 보러 가는데 사진기를 왜 갖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하실까요? 나 적금 깨고 샀단 말이에요. 진짜. 요즘같이 SNS 시대에 사진 찍는 실력은 필수. 카메라도 생겼겠다. 사진 잘 찍는 꿀팁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사진 전시회가 어디 열린다.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 여긴가? 우와. 와, 진짜 멋있다. 와, 이런 사진은 어떻게 찍는 거지? 와, 이거 큰맘 먹고 구입한 건데. 어떻게 하면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을까요? 저도 이런 사진 좀 찍고 싶다. 궁금해요?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궁금한 거죠. 예? 이거 500원 몇 개가 들어가는 카메라인데요. 500원 당연히 드릴 수 있죠. 제가 그럴 줄 알고 오늘 사진에 대한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오, 그래요? 오늘 혜인 씨의 일일 선생님은 안녕하세요. 바로 윤재진 사진작가입니다. 작가님, 여기 전시된 사진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는 어떤 전시회인 거예요? 여기는 윤재진 사진여행 갤러리라고 해서 1년 6개월 전에 오픈이 됐습니다. 개관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꽃신 어워드 초대 작가전을 하고 있는데요. 사진을 열심히 찍어서 사진 애호가 분들이 프로 이제 사진 작가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무대를 여기서 열어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요? 저도 사실 큰맘 먹고 이렇게 적금을 깨서 카메라도 샀어요. 그래요? 저도 좀 예.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사진 꿀팁 오늘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오늘 제대로 사진 꿀팁을 제가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진짜요? 그럼 가보실까요? 예, 가보죠. 자, 왕초보 신인 리포터의 인생사진 건지기 그 첫 번째로 풍경사진 찍기에 도전. 예. 괜찮나요? 예, 괜찮아요. 그리고 잡으실 때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용수막 성당이니까 이렇게 위에 다 안 당길 경우에는 여기 느티나무랑 이렇게 수평선을 맞춰서 이렇게 찍으셔도 오. 좋아요, 구도가. 여기 일자를 맞춰서? 예. 그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예. 그렇죠. 오, 훨씬 안정감 있는 것 예. 같아요. 사진이 우리가 좋아서도 찍지만 보는 사람이 그만큼 안정감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원주의 사진 명소 용소막 성당을 앞에 두고 나란히 선 두 사람. 이거 같은 풍경 맞나요? 느낌이 영 다르다. 제 작품이랑 네. 작가님 작품이랑 보니까 비교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이건 피사의 성당이 돼버렸는데 예. 이렇게 풍경 사진을 찍을 때 예. 꿀팁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처음 찍으시는 분이 딱 한 가지만 지켜주시면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수평선. 수평선만 맞춰도 이것처럼 사진이 되게 안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찰칵찰칵 계속되는 사진 수업. 이번에는 제2강 인물사진편 되시겠습니다. 바스트샷을 찍고 있습니다. 풍경사진에서 수평선이 너무 중요하다면 예쁜데요? 인물사진에서는 자연스럽죠. 어떤 게 중요할까요? 여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백. 여유가 있으니까 더 모델도 그렇고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지죠. 그렇구나. 저도 예. 작가님 사진 찍었어요. 야, 멋있는데 볼까요? 마음에는 안 들어요. 진짜요? 찍은 예. 건가요? 진짜 열심히 지금? 찍은 거란 말이에요. 예. 마음에 안 드신다고 일단은 인물 하시네요. 사진은 얼굴이 환하게 나와야 돼요. 솔직하세요. 바닥 얼굴이 보고 환하게 계신데 나오면은 그걸 찍었네요. 찍히는 그 모델도 훨씬 더 젊게 너무 보이고요. 훨씬 더 예뻐요. 부드럽게 나와요. 중요하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옆에 사진을 찍을 때 제 사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유를 넣는 거예요. 한 줄의 시를 오른쪽에 써내려갈 여백이 수 있는 있죠. 여백을 항상 뭔가 사진에 스토리가 있지 넣어라라고 않습니까? 말씀을 사진에? 드리거든요. 어떤 프레임 안에. 스토리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더 느낌도 좋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한눈에도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렇게 오른쪽 모델. 계속 비교를 사진의 하셨어요? 여백이 수빈 리포터는 뭐 확실히 풍경사진 다르죠? 찍었나 봐요. 혜인 씨 뭐 하신 거예요? 아우 바쁘다 바빠 속성 사진가회. 오늘은 밥도 그냥 먹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러 왔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진짜 먹음직스러워 그쵸. 보이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조금 더 먹음직스럽게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주얼 시각적으로 찍어야 되니까요. 네. 이거를 전체를 다 찍는 것도 괜찮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찍어 보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는 분으로 하여금 이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보고 싶어요. 부분적으로. 이야, 부분적으로 찍으니까 그렇게 찍는 거군요. 와, 예, 느낌이 그대로 있죠. 윤기 봐. 예. 이번에는 한번 얘를 꼬막을 찍어 볼게요. 그렇죠. 예. 구도 좋아요. 음식 사진을 더 맛깔나게 찍는 비결은 바로 클로즈업.
참깨 하나하나를 자르르한 윤기까지 놓치지 않을 거예요. 한국에서 좋아하거든요. 예. 한상 가득한 거. 열심히는 찍으시네요. 그것도 좋아요. 저건 잘 찍었네요. 제가 창사림을 볼 수 있으니까 좋아하거든요. 꼭 찍어야 될 샷입니다. 그것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위에서 찍었잖아요. 네. 앉아서 옆에서 한번 이렇게 찍어보자고요. 이렇게. 옆에서? 예. 오늘 과외 제대로 받으시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어구. 그렇죠? 그게 먹방이라는 진짜 거는 시각을 상상력 자극을 해서 이제 뇌로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먹지 않았어도 이제 침샘이 고이게 되는 거죠. 서서도 찍어보고 앉아서도 찍어보고 가까이서 찍었다가 멀리서도 찰칵찰칵. SNS에 올리면 좋아요가 쏟아지는 맛집 인증샷. 참 쉽죠? 이렇게 찍을 만큼 찍었다면 이제 장소를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사진 수업 대망의 마지막 장에서는 사진의 마무리, 보정하는 방법을 배워봅니다. 밝게 이렇게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어두운 쪽을 좀 더 밝게. 사진에 있어서 이 보정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인물 사진이나 풍경 사진이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 부분을 더 이제 화사하게 만들어주면은 더 피사체가 더 살고 더 보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몸매를 잡아줍니다. 아 진짜요? 여기 지금 필요한 뒤에 작업이었네. 보면은 허리 라인을 더 잡고 싶다. 네. 그럼 이렇게 하면 잡히죠. 잘 녹여졌어요. 그쵸? 그렇죠? 네, 배도 좀 네. 넣어주세요. 그럴까요? 배를 넣어달라고. 오. 약간 와. 없었던 쉐이프가 생겼습니다. 감쪽 같은데요? 네. 보정은 사진에서 아쉬운 점을 보완하는 작업인데요. 원본과의 차이점 바로 아시겠나요? 제가 오늘 풍경, 인물, 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정까지 정말 큰맘 먹고 산 카메라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사진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사진은 또 다른 나의 제 자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풍경을 찍던 사람을 찍던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찍기 때문에 더 그 작품 속으로 들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야 더 정겨운 사진 그리고 이쁜 사진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을 못 찍으면 잘 찍고 싶어지고 잘 찍게 되면 프로가 되고 싶은 법. 원주의 한 사진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윤재진 작가는 사진을 좋아하는 아마추어 작가들에게 의미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신혼여행 때 찍었던 사진들을 좀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동호회에서 여는 소소한 전시회. 지역의 사진 애호가들에게 이곳은 작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뷔 무대와 같은 곳입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이한 이번 사진 전시회에는 4명의 신인 작가가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요. 취미가 낙이 됐고 제2의 직업이 되는 세상. 하고 많은 취미 중에 이들이 하필 사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사진을 찍는 것 자체로 일종의 일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진을 보게 되면 그 당시 그 추억을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면서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뷰파인더로 보다 보면은 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 그것이 사진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틈틈이 찰칵찰칵 사진이 일상이 되어버린 요즘. 여러분도 인생 사진 한 장 남겨보는 건 어떠세요? 사진 찍기 어렵지 않아요. 풍경 사진 찍을 때는 수평선이 중요하고요. 인물 사진 찍을 때는 이 배경에 꼭 여백을 주는 네. 거. 음식 사진 찍을 때는 클로즈업을 하되 다 보여주지 말고 좀 이렇게 상상력을 좀 자극하게끔 네. 찍는 거. 뭐 이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진의 세계는 심오하기 때문에 네, 깊이 네. 들어가면 끝이 없습니다. 예, 예. 이 저희 같은 초보자들은요, 요 3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이렇게 작은 차이가 큰 효과를 나타내니까요, 여러분도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어쩐지 자신감이 좀 있어요. 혜인 씨가 원래 SNS에 사진을 잘 안 올리는데 며칠 전부터 사진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사진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럴 때 아무래도 사진 동호회 한번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적금을 깨고 장비도 구입했겠다. 네. 좀 사진을 열심히 배워서 같이 전시회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동호회에서 열리는 앞으로의 전시회 기대해 볼 테니까요. 더욱더 좋은 사진들 많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네, 더불어서 혜인 씨의 사진도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봄바람에 얼음이 녹아가는 곳, 강원도 화천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에서는요, 이 산천어 낚시 외에도 이번에 신상 낚시를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 화천이 얼음나라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예. 이 겨울이 다 끝났는데, 거의 다 지났는데, 신상 낚시를 선보였다고요? 자, 얼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죠. 없을 텐데요. 아주 특별한 낚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신상 낚시가 어떤 건지 화면에서 확인하시겠습니다.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봄바람이 불어오자 이렇게 변했습니다. 거의 고기밥, 물밥? 맞아. 저 그거 완전 많아요. 너무 많다, 여기. 축제 끝났다고 우리 잊어버린 건 아니지? 나도 데려가! 화천천 맑은 강물 위에서 즐기는 색다른 산천어 낚시. 지금까지 이런 손맛은 없었다. 이것은 낚시인가 뱃놀이인가? 얼음이 녹은 뒤 더욱 짜릿해진 손맛. 화천에서 잠시 선보였던 신상 낚시를 소개합니다. 산천어들의 논산훈련소인 논미리 축양장.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산천어들이 수온에 적응하며 대기하는 일종의 보충대입니다. 선생님,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아, 여기는 우리 산천어 축제를 위한 축양장이에요. 산천어 축양장? 예. 축양장이 뭐 어떤? 물고기를 두는 장소를 축양장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축제는 끝났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남아있는 잔량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 축제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가도 고기 많이 잡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죠. 진짜요?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학생들 구경은 그만. 여긴 수족관이 아니라고요. 출격 준비를 마친 산천어들은 이제 드넓은 화천천 낚시터로 이동할 시간.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 육봉트럭, 아니 수조트럭이 와서 산천어 용사들을 차출해 갑니다. 어디 오늘 산천어들은 얼마나 기운찬지 한번 볼까요? 와, 특급 전사 수준이네. 이번에 내가 내 실력을 보여줄게. 야, 원래 초보자가 제일 무서운 거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거야. 낚시는 살짝의 운도 필요하다고 배웠어, 나는. 이곳이 바로 화천천 하류의 부교 낚시터. 화천 산천어 축제 기간에도 인기리에 운영됐던 수상 낚시터인데요. 축양장에서 데려온 산천어들은 이곳에 아낌없이 방향됩니다. 축제는 폐막했지만 전국 강태공들의 성원에 힘입어 수상 낚시터는 일주일만 더 연장. 따사로운 봄볕 아래 손맛을 잊지 못한 강태공들이 오늘도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 학생 리포터들도 잡을 수 있을까요? 나 이거 낚싯대는 처음 잡아봐. 진짜 너무 신기하다. 야, 여기에 우리 다 채울 수 있을까? 이거 하나 다 채우기가 목표야. 야, 많이 채우자, 우리 다 같이. 너 물고기 잡아본 적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 번 있는데. 잡았어? 그때? 잡았지. 잡았는데. 너가 진짜... 잡은 거 맞아?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잡았어. 오, 진짜? 무서워. 어떡해. 에이, 뻥인 것 같은데. 아, 난 진짜 처음 해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반면 난생 처음이라는 여의즈 리포터. 자, 산천어 환자분, 해보세요. 전문가는 이쪽이네. 그때 그 손맛을 잊을 수가 없어. 잊었잖아, 너. 아니야. 어른들이 막 낚시하는 어른들이 손맛 있다 이런 말 하잖아. 근데 진짜 그게 그때 뭔지 확실히 알았었어, 그때. 오늘 한번. 나 느낄 거야, 오늘. 오늘 우리 둘 다 느껴보자. 그래. 시작부터 손맛 짜릿하네. 물보다 고기가 더 많다는 인싸 낚시터. 본격적인 낚시에 앞서 카메라만큼 낚싯대도 많이 잡았다는 강태공 아재에게 단기 속성과에 들어갑니다. 잡았다. 아니, 수업 중인데 벌써 잡히면 어떡해. 과연 넣기만 하면 나온다는 황금어장. 어떻게 내리는 거야? 덕분에 초보 조사들도 자신감이 솟구칩니다. 일단 내가 빠지겠어. 얘들아, 밥 먹자. 안 돼.
아니야. 좀 제대로 물어봐. 근데 이거 물이 보이니까 상황이 보인다. 물었어. 아니, 났어. 나 본 거 아니, 김칫국 너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때 진짜 물었어. 진짜 물었어. 야, 줄도 잡아당겨 봐. 아니, 어떻게 잡아당기는데, 이거? 미안해. 너가 움직이면 더 힘들어, 얘야. 이런 게 초심자의 운일까요? 황석지 리포터도 분발합시다. 조가심은 나고 물고기는 안 오고. 어디 있어? 뭐야, 없었잖아. 나 여기 있어, 물고기들아. 어머, 이거 보여? 낚싯대 휘는 거 보여? 낚싯대 휘는 거 보이냐고. 아니, 여기 걸렸어. 이건 문 것도 아니고 안 문 것도 아니요. 교통사고면 어때요? 걸렸으면 잡은 거 인정. 미안해, 진짜 미안해. 얘 내 거야. 미안해. 잠깐만. 친구, 잠깐만. 기다려봐. 덕부 황석지 리포터가 쩔쩔매는 동안 능숙하게 집도하는 여의주 리포터. 황석지 리포터도 용기를 내보는데요. 세워라 내워라 다음 낚시 언제 하니? 움직이지 마. 와, 진짜 미끄덩하다. 나 또 물었어. 또 물었어? 근데 얘는 좀 크다? 근데 되게 잘 잡히긴 한다. 와, 이 정도면 운이 아니라 실력 인정. 진짜 잘 잡힌다. 넣으면은 근데 거의 바로 잡혀. 도끼자루 썩어도 모를 정도로 낚시의 재미에 푹 빠져버린 두 사람. 아닌가? 먹었다. 근데 이게 좀 재밌네. 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는지 모르겠다.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강물도 흐르고 시간도 흐르고. 근데 황석재 리포터의 미끼는 영 인기가 없네요. 제발 내 거 먹어줘. 해보셨다면서요. 저는 바다 낚시였어요. 파도가 있는 곳에서. 먹었다. 아싸, 드디어 먹었다. 널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야, 묵직한 거 보여? 와, 마지막에 완전 큰 거 잡았다고. 야, 나도 커. 이거 봐. 연습 게임은 여기까지. 갈까? 저희가 무슨 낚시를 하러 간다고요? 3,000원. 저희가 보트 낚시요. 보트 낚시 재밌겠다. 가득 차 있다. 와. 아니, 이런 거 해보고 싶었다고. 부교 낚시와의 또 다른 매력이 있는 2020년 신상 보트 낚시. 신상인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지. 근데 신기해요. 빨리 잡아보고 싶다. 여기 저기랑은 또 다른 매력으로 잡을 수 있어. 여기는 직접 물에 떠 있는 느낌이 또 남달라. 보트에서 하니까. 여기 남자친구랑 왔어야 되는데. 왜 날 보고 그렇게? 나도 남자친구랑 오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왔었어야 되는데. 제발 잘 부탁해. 메탈. 해봅시다. 여기가 이제 낚시가 잘 되는 스팟. 핫스팟. 자, 그럼 의주 씨 저희 낚싯대를 시작합니다. 저 시작합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 한 폭의 그림 같은 보트 낚시. 황석재 리포터 작전을 바꿉니다. 고기다. 왜? 잡았어? 아니, 의주 씨 집중하셨어요? 제 말 안 들렸어요? 야, 석지야. 잡았어. 잡았다고? 잡았다고? 잡았는데 갔어. 왜 난 안 잡혀 또? 잡은 거 보셨죠? 아파. 무슨 일이야? 고기가 왜 나한테 또 안 오는 거야? 물고기 깜짝이야. 보여? 아니, 그거 계속 여기서도 아까 했었어. 막 위로 점프하는 거. 잡고 싶다. 잡고 싶다. 욕망이 진짜. 꼭 잡아보겠어. 신선노름이라는 말 있잖아, 이거. 그래,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지 않아? 맞아. 우리가 딱 지금 그거야. 알래스카의 유빙이 이런 마음일까요? 얼음과 함께 강위를 떠다니며 여유를 만끽하는 두 사람. 근데 고기는 언제 잡을 거야? 의주 씨 잘하고 있어요? 저요? 네. 그럼요. 석지 씨 잘하고 있어요? 저요?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요. 잡혀줘. 잘 보이나요, 이지 씨? 고기가? 물었다. 어떡해. 이렇게 가는데 어떡해요? 보트 안으로. 튀어 올랐어 봐. 역시 낚시 우등생 여의주 리포터. 보트에서도 먼저 점수를 땁니다. 이거 안으로 넣어요? 여기로 넣어요? 완전 물고기들이 사랑하는. 나도
나도 빨리 잡았어요. 아, 집중한다. 혜지 씨, 마음 급하게 가지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여유를 가지고. 왜 물고기가 날 안 도와주지? 요즘 손맛 어때요? 손맛 좋아요, 진짜. 짜릿해? 짜릿해. 약간 건져 올리는 맛이 있어요. 메롱 나 잡아봐라. 마치 도발하듯 폴짝 튀어오르는 산천어들 사이에서 모패질에 집중하는 초보 조사 콤비. 본다. 와요? 많이 흔들어줘. 여기 있잖아. 맞잖아. 왔어요? 오, 잡았다! 와, 대박. 어떡해. 와, 이거 산천어 맞아? 참치 아니야, 참치? 긴장을 풀 수 없는 익사이팅한 밀당의 시간. 오랜 힘겨루기 끝에 마침내 자자, 떠난 버스는 잊어버리고 다시 심기일전 합시다. 도망갔다. 아, 정말 얼마 만에 느껴보는 손맛이었는데 도망가버렸어. 내가 꾸물거리는 사이에 팔딱팔딱한 그 마음의 느낌이었는데. 비운이 한 번 더 소식이 찾아오는데요. 아까 진짜요? 놓친 녀석만큼 월척이었으면 좋겠다. 먹었다. 됐다. 와, 너무 조금. 왜 이렇게 조금해. 저는 그 수상 낚시도 재밌었는데 보트 낚시가 진짜 물 위에서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진짜 현장감 있는 낚시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막 배 위에서 이렇게 실제로 던지고 이러니까 진짜로 어부 같은 진짜 잡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유진 씨 어땠어요? 저도 둘 다 진짜 재밌었는데 약간 이게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봄을 코앞에 두고 즐겼던 손맛. 하천천 맑은 물 위에서 함께했던 산천어와의 데이트. 낚시는 비싸고 어려운 취미라는 편견을 버려. 망손도 이곳에선 마음껏 어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수상 낚시와 보트 낚시는 내년을 기약하며 이젠 굿바이. 코로나19가 사라지면 환한 얼굴로 물 좋은 데서 다시 만나요. 네, 축제 폐막 후에도 즐길 수 있었던 산천어 수상 낚시와 그리고 이 보트 낚시가 화천 네. 국민들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주길 기대했었지만 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 모든 상황이 다 중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이 산천어가 펄쩍펄쩍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보트 낚시하면 진짜 낭만적일 것 같은데 이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는 반드시 좀 보트 낚시를 이용해 볼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청정구역으로 알려져 있던 이 강원도 지역마저도 코로나19에 뚫리면서 도민분들의 시름이 날로 깊어지고 또 도내 행사들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이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요, 꼭 개인 위생에 신경 쓰시기 바라겠고 이 전염병 예방에도 각별히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우리 도의 멋스러움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경북 문경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문경에 가면요. 대한민국에 8명밖에 안 계신다는 이 도의 명장 중에 한 분이 계시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묵심 이학천 명장이십니다. 제가 네네. 듣기로는 이 태계 이양 선생의 후손이고 그리고 도의 명가 8대째 가업을 이어오고 계신 분이라고 네. 해요. 어떤 분인지 진짜 궁금한데요? 네. 9살이 되던 해에 이 도에 입문을 하셔서 51년 동안 한 길만을 고수해온 분입니다. 그분의 인생 스토리 지금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7대를 넘어 8대로 이어지는 도예 집안의 자존심과 명예. 세상을 배우기도 전에 도자기를 먼저 알았고 먹고 자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을 도자기와 함께했습니다. 세월에 깎인 손이 거칠고 투박해지는 동안 오롯이 도자기 하나만을 생각해온 뚝심 있는 도예가 이학천. 그의 일상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도자기의 고장으로 통하는 경북 문경시. 이곳에 흙냄새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51년의 도력을 품은 대한민국 도예 명장 묵심 이학천 선생입니다. 문경에서는 3번째 지정된 명장이죠. 8, 9살 때부터 했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업입니다. 제가 7대째 하고 있는데 이 도자기, 이 사귄 일은 6살짜리, 7살짜리, 10살짜리, 20살짜리 다 필요합니다. 일손이. 그럼 저희는 학교 갔다 와서 가방 벗어놓으면 도와줘야 됩니다. 이 일을. 7대를 이어온 묵심도요 집안. 8살 무렵부터 글자보다 먼저 익힌 것이 물레였다는데요. 그런 그가 생각하는 도자기의 핵심은 뭘까요? 기본에 충실하다. 기본은 뭐냐? 도공으로서 먼저는 자기가 그릇을 빚을 줄 알아야 되고 불을 뗄 줄 알아야 되고 유약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선친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정우 사기장의 옆에서 도자기 조각을 도왔던 유년 시절, 도공 어르신들의 예쁨을 독차지하며 신동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는 아버지하고 늘 그 옛 도요지를 가마터지, 수백 년 된 가마터를 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아주 오래된 도요지를 가서 그 가마 생김새를 보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금파리를 주워서 연구를 하고. 명장으로 처음 지정받을 당시 그의 나이는 40대 초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천안봉, 김정우 사기장과 같은 60, 70대 명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평면에 화산재 그리는 거하고 이 둥근면에 그리는 거하고 그 차이가 매우 많이 납니다. 그래서 힘들고, 왜냐하면은 이거는 초벌 구이를 해야 됩니다. 초벌 구이를 하면은 이게 석고처럼 물을 흡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붓이 나가질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이 있는 이 물을 여기다 이렇게 떨구고, 이 떨고도 이게 금방 이렇게 이 몇 초 만에 다 스며들어 버립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붓이 나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붓은 빠른 속도로 나가고 이거를 잘 다룰 줄 알아야만 여기에 덧칠된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일필, 그러니까 글을 쓰면 일필 휘지되듯이 그런 현상을 한 번만에 이거를 그려내야지 여기 그 간결하고 깨끗한 맛이 나지, 이거 붓이 안 나간다고 덧칠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지저분해서 못 씁니다. 한 번에 써내려간 명필을 뜻하는 일필 휘지. 그만큼 오랜 도력이 쌓이면 그림 하나쯤은 수월하겠다 싶지만 도자기 위에 그림을 올리는 일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마치 코팅지 위에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죠. 원래 그 청화가 코발트라는 그 광물로 이루어졌는데, 그 광물을, 코발트의 광물을 사다가 그 코발트를 직접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연구하면서 제가 그거를 제 나름대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조각하는 법, 그림 그리는 법까지 두루두루 익혀온 이학천 명장. 그림에 필요한 도료는 매번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료를 구하는 것도 이학천 명장의 몫입니다. 손으로 빚은 도자기는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습니다. 흙과 불과 혼이 만들어낸 조화는 가마에서 꺼낼 때까지 도예가도 함부로 장담하지 않는 법이죠. 특히 이학천 명장의 작품은 웅천사발, 분청사기, 청화백자에 이르기까지 워낙 다양합니다. 네, 저희 집안은 원래 백자를 그 가문으로 이어온 집안입니다. 그러나 할아버지 때부터 분청사기를 더불어 했습니다. 또 아버지 때는 또 오셔가지고 백자, 분청, 청자까지를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백자 대표적으로 하면 백자를 하고, 고려시대는 청자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모태를 두는데, 이 시대의 도자기도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개발한 게 다정분장기법이라는 그 도자기를 개발했습니다. 다정분장기법이라는 것은 그 흙을 원래 이 형체를 만드는 태토 위에 다른 하얀 흙, 또 검은 흙, 또 그 위에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흙들을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바르게 됩니다. 우리가 옷을 걸쳐 입듯이 겹겹이 각기 다른 옷을 걸쳐 입듯이 여러 개 그 층을 다르게 두고 거기다가 이제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해서 그 원래의 태토, 이 형체 만든 흙 색깔이 나올 때까지 칼을 집어넣어서 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 문양을 시문을 합니다. 시문을 하고 한 겹 한 겹 벗겨내면서 나타내는 그림이 다중분장 기법입니다.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달구지 다 상감을 넣은 거예요. 이 분을 바른 청자고 틀린 게 분을 바르고 난 다음에 분 위에다가 하얀 흙을 바르고 난 이위에다가 음각을 해갖고 상감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청자고 틀린 거. 청자는 이 캐토 위에 바로 이 위에다가 음각을 해갖고 상감을 넣는데 이거는 흙을 바른 위에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틀린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온 가르침을 이어가는 한편 숱한 연구에도 매진해온 이학천 명장. 고향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는 국내외를 오가며 한국의 도자기를 알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야말로 발로 뛰며 치열하게 살았던 젊은 날이었죠. 그 전에는 경주에 있었습니다. 경주에서 한 10년 작업을 했고 그 하면서 그때 저는 일본을 가려고 했었죠.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좀 정착하면서 일본 전국 순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순회 전시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는 조건이 좀 맞지가 않았어요. 조건이 맞지 않았고 몇 개월 동안 일본에 있다가 그냥 왔지요. 그래서 그럴 게 아니고 이참에 고향으로 가자. 위에 선대들하고 아버님하고 작업을 하던 곳이고 또 여기에 또 친척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 또 여기가 또 문경이 도자기 고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경에 와서 작업을 지금껏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온 뒤 그는 후학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은미, 은비자매는 도자기 전공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은 무형 문화재 전수 장학생이기도 합니다. 저희 선생님께서는 정말 겸손하시고 배려심이 깊으신 분이세요. 저희와 항상 소통을 하려고 하시고 50년 넘게 도예 생활을 하셨는데 늘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입문하는 자세로 도자기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저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은 이제 도자기를 할 때 항상 최고다라는 마음으로 도자기를 빚어야 하고 결과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는 큰 가르침을 주세요. 우리 그 조카딸들한테 너무 고맙죠. 그래 대를 이어서 저희들이 그 책임과 의무 그 의식을 느끼고 곁눈질하지 않고 자기 맡은 바 소임을 열심히 하고 또 전통 분야를 그 맥을 하나하나 배우는 건 물론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 영역,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것을 개발하는데 또 두 사람 모두가 몰입을 하고 있다는 데서 그 아주 크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제자이자 조카인 자매를 볼 때면 든든한 응원군을 얻은 것 같다는 명장. 묵심의 8대를 이어갈 조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을까요? 도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자기를 직접 빚고 빚은 도자기를 직접 구워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버지께서 항상 저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세요. 8대 도예를 이어나가는 작가로서 가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기본에 충실한 도자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백년의 도력을 쌓고도 작품 앞에서는 자만하지 않는 것. 그것을 수행처럼 여겨온 이학천 명장의 가르침이 손에서 손을 통해 지켜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그의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 여태까지 한 수십 년간 해온 도자기를 그걸 결정체를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학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평생 해온 도자기 수천 점을 다 국가에 기증하는 일을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을 만들듯이 그런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알기도 전에 흙과 우정을 쌓았고 최고의 도공으로 칭송받기도 했습니다. 고향에서 도예가 집안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있는 이학천 명장. 그의 도력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고
도의 역사에 기록되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젊은 층들에게 가장 각광받는 여행지가 바로 양양입니다. 그 이유는 서핑에 있거든요. 네. 국내 3대 서핑 명소 중에 한 곳이 양양이라고 하네요. 네, 양양뿐 아니라 네네. 강릉, 동해, 삼척까지 그야말로 동해안이 서핑으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동해안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 동해안에 네. 쇼핑숍들이 줄지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양양이 서핑의 도시로 거듭난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양양으로 이주를 해서 서핑 문화를 정착시킨 바로 이 귀촌인들 덕분이었는데요. 오늘 만나볼 부부 역시 서울에서 양양으로 귀촌을 해서 네. 서핑 문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서퍼 부부를 함께 만나보시죠. 서핑의 성지로 거듭난 양양. 여름이면 수많은 서퍼들이 양양을 찾아와 해변을 가득 메우는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서핑의 즐거움은 계속됩니다. 양양에서 서핑숍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살고 있는 서퍼들이 있는데요. 한적한 겨울 바다의 낭만 속으로 파도를 즐기는 서퍼 부부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에서 서핑을 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고 있는 서퍼 김진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화경입니다. 네, 같이 양양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서핑을 결혼 전부터 계속 하던 커플이었고, 서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이라는 것을 사업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살면서 아이들도 키우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했고, 그걸 실행에 옮기게 된 겁니다. 신혼여행을 안 가고 그 비용 다 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셀프 인테리어를 시작을 했죠. 저희 손으로 직접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신혼여행을 안 가려고 안 간 게 아니라 좀 여유가 생기면 가자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못 가고 있어서 좀 후회됩니다. 그때 갈 걸 그냥. 네. 파도 타자! 손님들의 발길은 겨울에도 꾸준히 이어지는데요. 서핑을 타기 좋은 파도가 밀려오는 계절이 바로 겨울이기 때문이죠. 늘 보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있다. 바다에 들어가면 저희는 그냥 실전이에요. 정말 연습할 게 없어요. 그냥 타는 거예요. 성공했느냐 못했느냐. 땅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바다에서는 흔들림이 심하기 때문에 바다에서 뭐 연습은 없죠.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죠. 멋지게 파도를 타기 위해선 지상에서 연습이 필수. 걸음마 연습하듯 자세를 익히고 꼼꼼한 기초 교육이 이어집니다. 이제 실전에 돌입할 차례. 물에 들어가기에 앞서 스트레칭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겨울바다에 들어가면 춥지 않을까요? 안 춥다고 하면 거짓말인데요. 겨울에 하는 다른 운동들 정도예요. 뭐 스키나 스노우보드 탈 때도 추워도 참아가면서 타잖아요. 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수트들이 체온을 보호를 해줍니다. 이제 파도를 타러 가봅니다. 바닷속으로 풍덩 뛰어든 두 서퍼. 쪽빛 바다에선 하얀 파도가 끝없이 밀려오고 한적한 겨울바다는 오직 서퍼들을 위한 놀이터가 됩니다. 파도를 향한 기다림, 그 끝에 맛보는 짜릿함.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서핑만의 즐거움인데요. 한 마리의 물개처럼 부드럽게 파도 위를 질주하며 자유를 만끽하는 서퍼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겨울 서핑의 매력이 느껴지시나요?
저보다 저희 학생이 너무 잘 탔어요. 네. 오늘 파도는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오늘 사장님이 준 보드 타고 들어가니까 너무 잘 타져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저는 횟수로는 한 3년 정도 됐고요. 이제 겨울에는 지금 한 2번째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겨울 서핑은 이제 혼자 서핑을 많이 할 수 있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파도도 재밌게 탈 수 있고 여러 면에서 정말 추운 것만 빼면 좋은 것 같습니다. 흔히 말씀으로 그게 안 춥다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춥진 않아요. 네, 할만한 것 같습니다. 파도를 찾아 양양에 정착하게 된 부부. 그들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서핑입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지금은 서핑샵과 서핑 강습, 서퍼가 제 직업인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서핑 종목, 그리고 예전에 늘 하던 스노우보드 종목, 그리고 물에서 하는 웨이크보드 종목, 이런 종목들에서 대회를 운영하고 진행하고, 그리고 대회에서 직접 사회를 보고, 또 해설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한 20년 정도 해왔었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현장에서 하는 장내 아나운서를 뽑는 거기에 이제 제가 들어가서 스노우보드 부문 그리고 패럴림픽 때는 스키 스노우보드 전 종목을 현장에서 제 목소리로 선수들을 소개하고 한국 선수들을 우렁차게 불러보고 그런 일을 했었죠. 지금은 귀촌하신 분들 중에 부부들도 많고 저희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많아졌지? 아이들도 많아졌고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예전에는 사실은 다 아는 분들이었어요. 다 이쪽에서 서핑해서 귀촌하신 분들이. 근데 지금은 제가 잘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는 사람 자체가 워낙에 적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는 좋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서핑샵들은 그래서 문을 닫고 외국으로 나가요. 서핑을 하러 나가는 게 여기 있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남아 같은 데는 체류비가 저렴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는 아이들이 둘이 있고 하다 보니 가족이 전부 다 나가고 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남해 해변에서 멀지 않은 주문진 한 작업실을 찾아왔는데요. 잠시 서핑보드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둘러맨 부부. 여기선 뭘 하는 걸까요?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있는 건 수제비누입니다. 아내 최화경 씨는 육아에 힘쓰기 위해 잠시 서핑을 쉬기로 했는데요. 그 대신 취미로 만들던 수제비누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잡았습니다. 강원도의 자연과 푸른 바다를 닮은 수제비누를 만들고 있는데요. 서핑과는 잠시 멀어졌지만 바다와 함께하는 삶은 여전하죠. 지금 이제 좀 강원도가 이제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환경적인 느낌과 그 바다를 좀 담은 것 같은 그런 굿즈를 좀 관광 상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제가 이제 천연 비누를 이제 하게 되어서 그거를 좀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죠. 사실 요거 생각 못했을 때는 서핑 쪽에서 어떻게든 비시즌을 타게 하려고 애를 써봤는데 요 강원 영동 지역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 계절의 어떤 사업성이 많이 움직인다는 거.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저희는 두 가지를 같이 병행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비누를 사업적으로 생각하게 된 거는 서핑을 하기 때문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많이 씻을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무조건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씻어야 되는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바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환경보호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저희한테는 일상이에요. 매일 바다에 들어가고 바다에 떠있는 쓰레기를 하루에 몇 개씩 건져내오다 보면 조금 더 저희한테는 몸으로 다가오는 일들인데 이렇게 천연 소재 그리고 뭐 환경에 무해한 제품들을 우리가 쓰고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게 이렇게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좀 더 사업적으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 지금 생활에 가장 만족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생활이 아이들이 원하는 데까지는 함께 계속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고 나면 분명히 그들도 도시로 가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그냥 저희 가족과 함께 자연과 함께 여기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지내고 싶은 게 저의
희망입니다. 그냥 뭐 어쨌든 이쪽 지역에 저희도 정착을 하려고 온 거니까 그 정착을 저희가 잘해서 그 다른 분들한테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됐으면 좋겠고요.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곳에서 이제는 살고 싶은 곳으로 양양에 불어온 서핑의 바람은 이제 양양만의 독특한 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남해 해변에서 서퍼 부부의 새콤달콤한 일상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사실 뭐 아이들 교육이나 직장 생활을 생각하면요, 귀촌을 하기가 사실상 쉽지가 않은 현실인데 맞아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귀촌을 결정했다는 그 모습이 멋지면서도 엄청 부럽네요. 네, 네. 이렇게 와보고 싶은 곳에서 살고 싶은 곳, 이렇게 양양을 더욱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드는 건 바로 양양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덕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의 꿈이 양양이 오래도록 서핑의 성지로 사랑받는 것, 그리고 이곳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 꿈 모두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서핑과 함께 계속해서 행복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멋진 말입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준비한 게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심혜인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어땠습니까? 네, 너무나 즐거운 한 시간이었는데요. 네. 제가 윤재진 작가님을 만나서 오늘 사진 꿀팁들을 한번 배웠습니다. 3가지였는데요. 제가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수평선을 맞춰주시고요. 네. 인물 사진을 찍을 땐 여백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네. 음식 사진을 찍을 때는 클로즈업해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요. 왕초보분들도 충분한 예술 사진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제가 적금을 깨서 카메라를 좀 구입을 했잖아요. 네. 잘한 일 같아요. 오. 왜냐면 저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사실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진은 일기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무심코 지나치는 것들을 찍다 보면 어느새 이제 지났을 때 소중한 추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도 좀 사진을 열심히 좀 찍었으면 좋겠어요. 용서 씨가 좀 놀라는 게 아까 혜인 씨 사진 실력을 저희가 살짝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걸로 한번 정리를 해봐도 될까요? 3가지 뭐 실천하신다면서요? 네, 실천해야죠. 다음번엔 꼭 실천하시기를 예. 기대할게요. 네,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N행시를 가도 될까요? N행시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빠르게 좋아요.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사진으로 갈게요. 야, 사진 띄워주시죠. 사. 사실 저도 그렇게 잘 찍진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근데 뭐 잘 찍어야 재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소중한 기억들을 남기시면서요. 좀 인생을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내일 더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예고 나갑니다. 물 좋기로 소문난 강원도 인제 물맛을 찾아 떠나봤습니다. 경치 좋고 물맛 좋은 필레 약수를 맛보고 아직도 눈이 쌓여있는 인제의 설경 속에서 고로쇠채취에 나선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호주로 이민을 갔다가 한국으로 돌아와 고향인 강원도 동해에 정착한 김영훈, 이지연 부부. 매일 싱싱한 재료를 구입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어 동해의 자리를 잡았다는데요. 소박한 행복이 있는 김영훈, 이지연 부부의 맛있는 식당 찾아봤습니다. 평창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의 어르신 22분의 자서전을 써드리고 책으로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특별한 우정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완성한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연휴 때 같으면 좀 따뜻해져가는 날씨 속에서 외출 활동을 좀 점차 늘려나가는 시기일 텐데요. 네. 요즘은 뭐 시국이 시국인지라 이 코로나19 때문에 뭐 바깥 활동을 하기 상당히 꺼려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럼. 나서야 됩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신체 균형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야외 활동이 조금 두렵다면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명수 씨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스트레칭 있지 않습니까? 뭐 보통 생각하시기에 본 운동 전에 몸 풀기 위해서 가볍게 하는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 네. 그 스트레칭도 제대로만 하면요. 정말 운동도 되고 효과도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 스트레칭은요. 근육을 풀어주고요. 또 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요. 정말 중요한 거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어느 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스트레칭하지 마시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네. 고루고루 스트레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 더해서
네, 자 스트레칭은 뭐 좀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까지 쭉 해야 그 효과, 또 부상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